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장은 멈췄는데 마음은 아직 금요일 장중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가격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만 움직여도 계좌에서는 수백만 원, 비중이 큰 분들은 수천만 원씩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 앱을 닫아도 자꾸 마지막 가격이 생각나는 이유예요. 이번 주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도 공개됐고요. 금요일 종가까지 시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반도체주 흐름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나간 숫자를 하나씩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적이 얼마였는지보다 그 숫자를 확인한 시장이 월요일에 SK하이닉스를 다시 살 준비가 됐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월요일 방향부터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낙폭을 되돌리려는 강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첫 반등 이후 나오는 눌림을 버티지 못하면 상승 추세 전환보다 변동성만 큰 하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등 시도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이번 주 매도가 짧은 시간에 너무 강하게 몰렸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던질 물량과 레버리지를 줄이려는 자금이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는 기업 가치보다 과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매도는 어느 순간 속도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급하게 팔 사람의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낮아진 가격을 기다리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는 매도가 강했던 만큼 반등 속도도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반등한다고 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투자자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면 손실을 줄이고 나가려는 물량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은 것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구간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시장도 HBM 수요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회사가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숫자는 이미 지나간 분기의 결과입니다. 주가는 그 다음 분기와 내년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궁금했던 것도 현재 이익보다 앞으로의 성장 속도였습니다. HBM4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 빅테크 고객사의 주문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유지된다면 이번 하락은 과도한 기대 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좋은 실적도 주가를 바로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HBM4 역시 앞으로 중요한 재료가 될 겁니다. 다만 개발 소식이나 샘플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 평가가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고 생산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시장도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중국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소식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가 생산 능력을 늘리면 D램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근데 범용 D램과 HBM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범용 제품은 생산량이 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HBM은 생산 설비만 확보했다고 바로 선두업체를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높은 수율과 발열 제어, 전력 효율과 첨단 패키징이 필요하고요. 고객사 가속기에 맞는 성능 검증도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 업체의 성장은 장기 위험이지만 SK하이닉스의 현재 HBM 경쟁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이런 차이를 언제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 반도체 비중을 줄이면 가장 빠르게 충격을 받고 다시 들어올 때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반도체주 움직임도 월요일 출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강하게 마감했다면 국내 반도체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이 약했다면 시초가에는 한 번 더 공포가 반영될 수 있고요. 먼저 SK하이닉스가 올라서 시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첫 가격을 보고 따라가기보다 주말 동안 쌓인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높게 시작할수록 반등을 기다렸던 물량도 함께 쏟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상승은 한 번 밀린 뒤에도 시초가 부근을 지킵니다. 위에서 매물이 나왔는데도 다시 올라오고요. 거래량이 상승 구간에서 늘어나야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서 시작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약세와 주말 동안 쌓인 손절 주문이 시초가에 한꺼번에 나오면 낮은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포 물량이 초반에 빠르게 정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락 출발 뒤 곧바로 낙폭을 줄이고 금요일 종가를 되찾는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외부 환경에도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낸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반등은 높게 출발한 뒤 밀리는 흐름보다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거래량이 어디에서 커지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상승하면서 거래가 늘면 매수자가 가격을 올려가며 물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마다 거래가 커지면 아직 매도자가 시장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 현물 수급은 방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선물만 잠깐 사는 움직임보다 SK 하이닉스 주식을 실제로 담는 자금이 들어와야 반등의 지속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월요일 아침부터 대규모 순매수가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이어졌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것부터 변화입니다. 오전에 팔던 외국인이 오후 들어 멈추는 모습만 나와도 주가에는 숨을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로 주가가 빠르게 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오전에만 들어왔다 사라지면 주가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종가까지 남는 돈입니다. 한번 흔들렸는데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되고 주가가 그 물량을 따라 올라간다면 반등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상대적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낙폭을 줄인다면 시장이 HBM 성장 프리미엄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SK 하이닉스만 계속 약하다면 단순한 반도체 조정보다 HBM 기대를 낮추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반도체주라도 시장이 보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비와 패키징, 기판주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관련 공급망 종목에서 거래량이 먼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종목보다 작은 주도주가 자금의 방향을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도 놓치면 안 됩니다. 현물 가격이 잠깐 흔들리는 것보다 고객사와 계약하는 가격이 실제로 꺾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현물 가격만 보고 업황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흐름을 너무 빨리 단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월요일 오전 흐름은 이렇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주말 동안 쌓인 주문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첫 반등과 눌림을 거치며 실제 방향이 나타날 겁니다. 오후에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겁니다. 오전보다 높은 가격에서 버티고 있다면 종가로 갈수록 반등에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빠져나가면 장 마감 전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그림은 장 초반 한번 흔들린 뒤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공급망 종목까지 함께 움직이면 반등이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장 좋지 않은 그림은 첫 반등이 거래 없이 끝나고요. 외국인 매도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금요일 저점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는 단기 매수자와 레버리지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오면서 하락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고 보유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은 시초가에 서두르지 마세요. 첫 반등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반등한 뒤 다시 눌릴 때 매수세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눠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 비중이 큰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계좌의 현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계속 추가 매수하면 다음 변동에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오래 보유한 분들은 월요일 움직임 하나만 보고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BM 성장과 고객사 주문, 높은 수익성이 유지돼야 기다릴 근거도 남습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분들은 회사 전망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결국 회복해도 계좌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말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팔았어야 했나? 월요일에 반등하면 더 사야 하나?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오는 것 아닌가?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월요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주가를 완벽하게 맞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흐름이 나오면 움직일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문제는 장이 시작되면 이걸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찾는 동안 주가가 움직이고요. SK 하이닉스만 보는 사이 장비주와 패키징 종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대응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 SK 하이닉스 보유 종목 무료 진단과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를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오를지 내릴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계좌와 시장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보유 종목 무료 진단에서는 매수가와 현재 손익, 계좌 비중과 남은 현금을 함께 봅니다.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계좌인지, 반등이 왔을 때 비중부터 살펴봐야 하는 계좌인지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 메모리 가격과 반도체 거래 대금의 변화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뉴스가 나온 뒤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실제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HBM 장비와 패키징, 기판과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주도주도 함께 살펴봅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하는 시기에는 충격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눌러주세요. 현재 계좌가 가장 걱정된다면 보유 종목 무료 진단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월요일 수급과 HBM 주도주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를 함께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필요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첫 반등의 크기보다 그 다음 눌림에서 가격과 수급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흔들린 뒤 저점이 높아지고 반도체 공급망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이번 주 급락을 되돌리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반등이 무너지고 금요일 저점까지 깨면 추가 매수보다 현금과 비중부터 지켜야 합니다. 주말인데도 계좌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다시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멈출지만 정해두세요. 월요일에는 예측보다 확인이, 믿음보다 준비가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